국내 최초의 여성 장례 지도사 심은희.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중환자실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접한 그녀. 그 돌아가신 분을 카트에 모시는 그 장면을 봤는데 짐짝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충격을 받았어요. 생소한 직업이었던 장례 지도사의 길을 선택.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근무를 한다 하면 일단 사람들이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좀 이렇게 회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한 지 12년. 그녀는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생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제 편안하게 가시는 분들을 볼 때 아, 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죽음에서 삶을 배우는 장례 지도사 심은희 씨를 소개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례지만 이렇게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지금 아기가 있으신가 봐요? 예, 지금 8개월 됐습니다. 8개월이요? 예, 예. 근데 지금 그러면 거의 만삭의 그 몸으로 지금도 그러면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도 하고 요즘에도요? 있습니다. 네네. 힘들기는 한데요. 네네. 그래도 제가 지금 10년 넘게 네.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예. 그 수많은 고인분들의 마지막을 배웅하면서 예.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그 직업의 성격으로나 조금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걸로 다 이겨나가고 있네요. 네, 네. 오늘 그 심은희 씨께서 하실 강연의 주제가요. 당신의 모든 순간이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귀를 기울여서 한번 그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례 지도사 심은희라고 합니다. 아마 장례 지도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장례 지도사란 직업은 쉽게 말하면 죽은 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 아름답고 편안할 수 있도록 돌아가신 날부터 발인하실 때까지 장례에 관한 모든 의식을 총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올해로 제가 장례 지도사가 된 지도 벌써 12년째가 됐는데요. 남들이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이 일을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배웅을 하면서 죽음이 아닌 삶의 이유를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중환자실에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게 됐어요. 중환자실이라고 하면 힘든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곳에서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 그게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제가 죽음을 처음 보게 되는데요. 지금도 이제 이름이 기억나는 분이 계세요. 이순희 할머니라고, 그분하고 유독 제가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한편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한참 뒤에 하얀 가운을 입은 직원 2명이 이동 침대를 끌고 와서 할머니를 이제 이동 침대로 옮기는 모습에 제가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옮기는데 시트로 둘둘 말아서 마치 물건을 옮기는 것처럼 하는 모습에 내 가족이어도 저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이승에서야 삶이 어떻든 떠나는 분의 마지막 길이 저렇게 비참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우연히 신문을 보게 됐는데 서울보건대학에 장례 지도과가 신설이 되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장례 지도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이 일을 하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여자가 왜 하필 그런 일을 하냐 하면서 미쳤다고 이렇게 많은 반응을 보이셨었어요. 아마도 10년 전만 해도 여자라는 장례 지도사가 낯설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신 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략 한 6,00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분들을 제가 배웅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모습이 그 떠나는 분들의 마지막 얼굴 모습이에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제가 느끼는 거지만 지나온 삶이 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행복하게 살았는지 불행하게 살았는지, 아무리 예쁘고 잘 살았다고 해도 마지막 모습이 편안한 것도 아니고요. 못 살거나 못생겼다고 해서 또 불편해 보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고인과 유가족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잘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관에 모시기 전에 고인과 유가족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이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은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돌아가실 때에는 본인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배우자에게 하는 인사가 기다려라, 곧 따라갈게. 그런 인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울컥하기도 한답니다. 또 한 번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은 두 분이 계셨었어요. 상담을 할아버지가 하시는데 자제분은 왜 안 오세요 할아버지? 라고 물어보니까 외국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못 들어오신대요. 근데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시키느라, 결혼시키느라 아마 최선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정작 마지막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이 참 많은데요. 한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상담을 하게 돼요. 네, 아드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슬픔은 전혀 없으세요. 그저 조문 받기에만 급급해요. 빈소에 꾸며지는 용품들은 최고급으로 꾸며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작 본인의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용품은 어차피 소각할 거니까 최저 가격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는 과연 그분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네, 그런 분도 계셨답니다. 속상하고 안타까운 죽음도 많이 보게 돼요. 그쪽에서 있으면. 30대 여자분이셨는데 간경화로 돌아가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은 노랗고 노랗다 못해 새카맣게 변해지신 분이셨어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그분의 아들이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데, 다음 생에 태어나면 다시는 아는 사이로 만나지 말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마지막 엄마에게 그런 모진 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부모님보다 앞서 자식을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 안타까운 사연이 참 많은데요.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엄마의 뱃속에서 사산이 되어서 오는 아기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사산이 되어서 오면 아무래도 산모는 입원을 해 있는 상태고 대부분은 아이의 아버지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기억이 나는데 사무실로 들어오시더니 우리 아이 아직 화장장에 안 갔죠?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손에는 장미꽃 한 송이하고 사랑하는 딸에게 라고 쓴 편지를
함께 가지고 오셨어요. 관에 넣어달라고 하시면서 잘 보내달라고.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한 채 떠나는 아이였지만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편안하게 잘 떠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또 납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이 울기도 해요. 한 번은 젊은 친구였어요. 20대 친구였는데 평소에 병을 앓던 친구도 아니었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됐어요. 수의를 입혀주고 곱게 얼굴에 화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들 부모님들과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눠주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내 딸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으니까 심폐소생술 한 번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시는 분들도 계셨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그런 부모님 보면 그런 사연을 보면 진짜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답니다. 그 밖에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50이 되지 않았던 분이셨어요. 그분은 난소암이셨는데 10년 전에 난소암 판정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분은. 근데 10년 전에 기도를 하셨대요. 지금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대학생이 될 때까지만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진짜 10년이 지난 뒤에 이분은 고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대학생이 되었고 가족분들 하나하나에게 친척분들 하나하나에게 행복했었다, 고마웠다 라고 인사를 다 하신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모습도 너무나 편안한 모습이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너무나 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적도 많고 슬픈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손을 잡고 고인을, 본인의 부모님을, 본인의 가족을 잘 모셔줘서 고맙다, 참 아름다운 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별의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고인분을 보내드리면서 깨달은 것은 마지막 이별의 시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시고 오늘 집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곁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보고 싶었다, 미안하다. 여러분의 행복한 마지막을 위해서 미루지 마시고 생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례 지도사 일을 하시면서 보람된 순간도 물론 많지만 네. 때로는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순간들도 또 있으시죠? 상처를 받는 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있는데 이제 한 번은 제가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옆자리에 여자분이 네.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간호사라고 하시면서 예, 저도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한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럼 간호사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례 지도사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표정이 굳어지면서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적이 뭐 제가 한두 번 겪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마지막 그 모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쉽게 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누구보다도 시문희 씨의 그 일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응원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남편이신데 오늘 여기 자리하셨죠? 네, 어디 계세요? 저쪽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서울학교 이영본이라고 합니다. 네,
아, 인상이 정말 좋으세요. 그런데 혹시 결혼 전에 부인의 직업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마음의 상처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많이 받으셨잖아요, 부인께서. 네네. 조금 전에 예도 들었지만. 부인의 이제 예를 들어서 심은희 씨의 그 손을 어떤 손이라고 생각하세요? 남편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참 고귀한 손이거든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같고요. 신의 네.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손.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아주 최고의 말씀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아기가 죄송하지만 첫째 아이신가요? 아니면 둘째 아이예요? 네. 그러면 이제 또 둘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고 나도 네. 계속해서 이제 일은 계속 하실 거죠? 네, 앞으로 어떤 아직까지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더 하고 싶고요. 네. 마지막 분들 배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배웅을. 네. 예. 오늘 말씀 들으면서도 그 생각이 나네요.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가 어제 돌아가신 분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라는 생각이 나는데 네. 정말 그런 뜻에서라도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었고요. 이제 여러분 공감 의견단 이제 공감 온도를 좀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드시고요. 자, 버튼 눌러주세요. 심은희 씨의 당신의 모든 순간. 자,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어떨까요?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93도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중졸 학력으로 두 아들을 직접 가르쳐 명문대 보낸 아버지 노태관. 강연 주제 아버지의 이름으로의 공감 온도는 94도. 100일 만에 20kg을 감량해 비만을 극복한 한의사 백승일. 강연 주제 몸은 솔직하다의 공감 온도는 90도. 국내 여성 장례 지도사 1호 심은희. 강연 주제 당신의 모든 순간의 공감 온도는 93도였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의 강연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강연하신 소감이 어떤지 참 궁금하네요. 백승일 씨는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너무 훌륭하신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진한 감동을 얻고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심은희 씨께서도 오늘 이렇게 오시길 잘 하셨죠? 처음에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생각을 전달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태원 씨께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강연하게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세 가지의 삶의 지혜를 같이 배우고 느끼고 또 이렇게 되새겨보는 저희 강연 백도씨.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백도씨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많은 거 느끼고 가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참 정말 멋있었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열정을 만들어줘서 강연 백도 씨는 아무 생각 없이 와도 많은 생각을 하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강연 백도 씨는 열정이다. 공감이다. 강연 백도 씨는 인생이다.